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이라는 검투장에 들어설 때 일반 투자자와 자신을 확실하게 구별해주는 심리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지 않은 한 성공할 것이라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다. 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자신의 저서에서 남겼던 말인데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심리를 잘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저희 증시전략센터가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23포인트 하락한 171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골드만삭스 쇼크로 금융주 위주로 크게 하락하면서 약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26포인트 하락한 1708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또 낙폭을 줄이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710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3.5포인트 하락한 504선에 걸려 있는데요. 역시 골드만삭스 쇼크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501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500선을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504선에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네,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45억 원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200억 원 이상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주식을 사 담고 있습니다. 162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기관 모두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수급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6억 원, 기관이 8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44억 원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 기관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8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가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소형주는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운수장비 업종이 소폭 상승하고 있고 종이목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피소 여파로 오늘 금융업종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증권, 은행 모두 3% 이상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2.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도 1.5% 정도 하락하고 있고 화학과 기계, 유통, 전기가스 모두 1% 정도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참 여러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골드만삭스 기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골드만삭스가 기소를 당했다는 사실보다도 골드만삭스 이후에도 제2, 제3의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일단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법안이 탄력을 받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 은행들이 제재를 받음으로써 저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재로 유럽공항 곳곳이 폐쇄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까지 퍼질 것이라는 우려로 오늘 황사 관련주들은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항공, 여객 이쪽 관련 업종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 이슈가 돼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항공을 좀 예를 들자고 하자면 6만 원대 초반에서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업종들은 매집에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는 어떤 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 관련 이슈가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국내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천안함 관련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폭발, 그 다음에 뭐 천안함 관련 이슈들이 불거진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갖고 나오신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예.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요. 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좀 급등한 측면이 있었는데. 예. 예. 그 네오이즈 게임즈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소송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4만 원대 초반에서 3만 원까지 그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1분기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에 뭐 남아공 월드컵이나 그 다음에 프로리그 시즌이 좀 더 본격화되면서 그 스포츠 게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스포츠 게임 관련해서는 뭐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월드컵 관련 버전을 출시를 했고요. 슬러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법인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그 크로스파이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작을 하면 쉽사리 접속자 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기존의 그 고점이었던 4만 5천 원 부근까지는 긍정적인 그 마인드로 접근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37,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37,000원 선에서는 매수해 보셔도 괜찮고요. 예. 손절가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 네오이즈 게임즈가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던 33,000원 정도 손절로 생각을 하시고 그 중장기적으로 45,000원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네오이즈 게임즈를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는데요. 현재 37,9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4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33,000원 정도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샵 5588번으로 언제든 궁금하신 종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3900님께서 닉네임은 토순이 아빠라는 분이 보내셨는데요. 황금 ST를 보내셨어요. 수익을 15% 정도 갖고 계신데 앞으로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들은 굉장히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철금속 관련주 최근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15% 정도 수익을 나셨다고 하시면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관관 업체인데 그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스테인리스 가격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그 원화가 좀 강세를 띠면서 기존에 수입에 의존했던 그 수입 원재료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일단 주봉을 먼저 보시면 주봉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좀 해왔는데요. 이 부근에서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한 매집이 이루어졌고 예, 앞으로 지금 주봉 보시면 조금 더 지금 상승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박스권을 형성했던 구간을 지금 강하게 벗어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15%에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8,500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이었던 9,5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절반 정도는 수익을 보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8,500원을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500원 정도를 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415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동부하이텍을 7,14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70%를 갖고 계시다고요. 향후 목표가는 얼마 정도 가져보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70% 비중을 가지고 가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동부 하이텍이 사업을 하면서 그 동부 계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차입을 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70% 비중은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황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부분,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일단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이번 연도까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건 무리 자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차트 보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예, 일봉에서 박스권 부분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7,800원 선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그 담보부 사채 관련해갖고 그 은행이랑 일반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7월 달에 동부 한농하고 분리를 하면서도 지금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리면 목표 주가는 9,7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증명이 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 신규로 추가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그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0941님께서 ELK를 24,25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내일 하다가 손절 시기를 놓치신 것 같다고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손실률을 줄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예, ELK 같은 경우에는 그 터치스크린 중에서도 정전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예. 뭐 8배, 9배 정도 크게 상승을 해서 올해 지금 3만 원에서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거는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주봉, 일봉에서 보시면은 차트가 조금 좀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도를 좀 일찍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된다고 하면 2만 원까지는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ELK뿐만 아니라 뭐 디지텍 시스템이나 멜파스 또한 그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터치스크린 관련해서는 4세대 아이폰 정도가 나오는 시기가 다시 한번 그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 소식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2만 원 정도 정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3만 원까지도 아이폰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KTNG입니다. 매수가가 67,000원이시고 1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핸드폰 뒷번호 39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KTNG는 또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예, KTNG는 그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잘 매수를 안 하시는 종목이신데 뭐 KTNG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담배를 제작, 유통하는 업체이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은 외국계 업체들이 담배 시장에 좀 진출을 하면서 KTNG의 MS가 좀 그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좀 웰빙 추세가 있다 보니까 담배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6월 달에 그 다비도프인 신제품 다비도프를 출시를 하면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월드컵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잠을 자지 않는 시간이 줄어들고 월드컵을 시청을 하면 담배를 피시는 시간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서 좀 매출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담배 부문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지난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단 KTNG 종목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서화정보통신입니다. 4,000원에 80%를 매수하셨다고 했는데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와이브로 관련주죠. 예, 와이브로 관련주고 최근에 뭐 기산텔레콤 등과 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인도 주파수 경매 사건으로 이슈로 해서 그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상승한 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고요. 그 통신 관련해서는 그 통신 장비 업체들이 전방위 산업이 호조를 띠고 있다 보니까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서화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단말기나 중계기 관련해서도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원가나 판관비 절감을 좀 못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걸 보셔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돌파를 하고 이 시점에서 지금
인도 주파수 경매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은 했는데요. 지금 3,594에 와 있는데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고 2,000원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서화정보통신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 종목은 모베이스입니다. 18,700원에 이분도 역시 80%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모베이스도 들어볼까요? 예, 네. 모베이스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예. 최근에 장이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비중을 80% 정도 가져가시는 것은 지수를 생각했을 때는 좀 부담이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종목이 좋더라도 50% 이상은 가져가지 않는 것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신규 상장 이후에 지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와 함께 그 베트남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그 휴대폰 케이스 업체로는 유일하게 진출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품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에 많이 상승은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은 모베이스 자체가 뭐 어떤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요새 파트론이나 KH바텍 같은 우량한 휴대폰 관련 장비 업종들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휴대폰 장비 업종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같이 하락을 한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적 자체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중국 법인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신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예전에 샀던 BW나 CB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박스권 형성을 했다가 지금 크게 상승할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 박스권을 형성했던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일단은 들고 계시면서 그 휴대폰 관련 다른 장비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베이스 들어봤고요. 자, 이번 종목은요. 마이너스의 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님입니다. 예. 자, 대유신소재를 보내주셨는데 2,350원에 10%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언제쯤 오를까요? 라고 간절한 문자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대유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 알루미늄 휠이나 스테어링 휠 만드는 업체인데요. 예전에 한번 올랐던 이유가 그 차량 경량화 얘기가 나오면서 연료를 절감을 하려면 차량을 경량화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유신소재에서 가지고 있는 부품이나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탄소 나노튜브에다 알루미늄을 접목한 신소재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부터 보시면은 상승을 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고 새롭게 개발한 그 소재 자체가 아직은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매출처를 다 변화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받쳐주고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무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는데 2,000원 정도는 반드시 좀 지지를 해줬어야 하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0원 탈피 시에는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0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시면 기존에 일단 2,600, 2,7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유신소재 2,000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2,7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다우기술인데요. 매수가가 8,000원이시고 비중이 100%시라고 합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 꾸중을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우기술 뭐 비중이 너무 높으시긴 한데요. 예. 다우기술 자체는 뭐 굉장히 유량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고 작년에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 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SI나 SD나 SI 업체 그러니까 IT 솔루션 업체 중에서는 뭐 삼성 SDS나 LG CNS 그리고 SK CNC가 아무래도 그룹 계열사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그 SM이나 SI 업체 쪽을 좀 특화를 시키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우량하고요. 앞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 가져가시는 거 위험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 보시면 박스권을 강하게 탈피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을 탈피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9,350원 정도가 전고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근까지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비중이 너무 많으십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거래일보다 26포인트 정도 하락한 1708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1710선이 붕괴된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기관마저도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이 451억 원, 기관 쪽에서는 300억 원 이상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순매수해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3.9포인트 하락한 504선에 걸려 있습니다. 500선은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이 50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5.2%로 예상했습니다. ADB는 2010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강력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5.2%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4.6%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DB는 올해 한국은 강력한 민간 투자와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의 효과로 성장세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DB는 우리나라가 올해 150억 달러, 내년에 11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올해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민간 소비에서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동안 2배로 커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재 수입액은 36조 4,500억 원으로 지난해 민간 소비액 520조 원의 7%에 달했습니다. 민간 소비에서 수입 제품의 비중을 나타내는 소비재 실질 수입액은 10년 전인 1999년에는 3.28%에 머물렀습니다. 수입 제품 소비가 늘면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 환율이 10%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춘다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또 환율 하락이 기업 수출에 부담을 주지만 설비 투자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 5천억 원으로 1년 만에 무려 34.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지자체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를 예년보다 많이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건설이 6조 7,700억 원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 2조 7,800억 원, 문화체육시설 설치 1조 4,100억 원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서울의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셋가율 40%를 웃도는 자치구가 1년 새 6곳 늘었습니다. 전셋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의 3.3제곱미터당 전셋가율을 조사한 결과 40%를 웃도는 자치구는 작년 4월보다 6곳 늘어난 18곳이었습니다. 전체 평균은 38%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전셋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대문구와 은평구로 각각 47%를 기록했으며 관악구와 동대문구, 성북구, 중구, 중랑구는 각각 4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전셋값 급등과 매매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31%에서 34%에 머물렀습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비타민 퀴즈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에 연계한 증권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 ELS였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시고 또 종목 상담 신청해주신 세 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0941님, 4159님, 3900님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 정도 하락하면서 1708선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은 500선은 지켜주고 있지만 504포인트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난 거래일보다 6원 60전 상승한 111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